기초부터 심화까지 윈도우서 윈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화학원 내신과 관련해서 여러 불안감, 궁금증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잡설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화학 내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화학원 시험을 본다는 거죠. 물론 화학2도 되겠지만은 화학2 같은 경우는 A, B, C 등급으로 나오는 진로 과목이라 크게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밀한 화학을 화학원만 촬영했기 때문에 화학원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학 내신은 당연히 자연계 학생들에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골랐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화학을 골랐다는 것은 진로에 화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특히 의대라든지 아니면은 약학 계열 아니면은 화학공학 아니 환경 어디서든 화학은 안 쓰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연계 학생들에게 화학 내신은 정말 중요한 선지야.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수과 우리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영수과의 비중이 높잖아, 그치? 영수과가 중요한데 여기서 화학 내신은 대부분 요새는 선택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로 한 학기에 끝내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혹은 1년으로 가시는 학교도 있을 텐데 한 학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간 기말에 중간고사 때 1, 2단원을 보시고 기말고사 때 3, 4단원을 보는 곳이 많을 거예요. 1년 단위의 경우에는 1, 2, 3, 4로 갈 것 같지만은 누적인 경우가 꽤 있어요. 왜? 2단원만 내고 3단원만 낸다 이러면 너무 쉽거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 화학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택 과목이 1학기로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4단위로 가는 학교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4단위다 이 말은 내가 확실히 영향이 크다는 거야. 수학 같은 것도 3단위, 2단위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4단위면 굉장히 성적 산출에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 화학이 지구 얘다가 쓸까? 지구나 생명에 비해서는 인구수가 적어요. 그렇지만 또 물리보다는 인구수가 많은 게 바로 화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중간해 뭔가 등급을 따기 굉장히 빡세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또 빡세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화학의 문제점은 물리 같은 경우는 주로 남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화학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물리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에서 조금 이제 실력 있는 친구들 화학은 남자도 많지만 여자도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등급 상위권 학생을 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상위권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 또 의대 지망하는 친구들은 또 화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화학 내신 따기가 힘들기도 하지요. 자, 여기서 내신의 특징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출발점이죠. 과목 이렇게 볼게. 학습 시작. 학습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야. 그리고 화학만 내신에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여러 일반 과목, 특히 2학년 때 하는 거다 보니까 3학년 때는 진로 과목이 많은 것과 달리 일반 과목이 포진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타 과목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바로 공부량 학습량이라고 할게요.
학습량이 저하되는 기조가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 시작이고 학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들 쉽게 내겠구나. 그래서 이 학습량이 적은 것을 바로 쉬운 난이도로 기별하는 학생이 있어. 100% 해당하지 않겠지만 제가 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을 경험한 건 아니니까 이럴 거예요. 네. 왜? 네, 우선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들은 항상 잘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처음 배운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교육에 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런 거를 고인물이라고 하죠. 고인물. 네, 고인물.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수능이 조금 어렵잖아. 그런 어려운 기형적인 수능 구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수시든 정시든 수능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게 갈 수는 없다는 현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이도들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화학 내신 같은 경우는 사람 수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급이 잘 나오기가 쉽지 않다. 잘 나오기 어렵고요. 그리고 물리하고 다르게 물리 사람이 더 적긴 하지만 남녀 비율이 뭔가 적절한 뭔가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특히 여기 화학을 하는 여학생 같은 경우들은 또 상위권인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뭔가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화학의 수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뭔가 문제풀이 도구들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수능과 관련해서 뭔가 수능 같은 것 때문에 결코 쉬울 수 없다. 차이점이 생명과학은 비유점 파트는 쉽잖아. 근데 화학은 킬러가 아니더라도 쉽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아닐 확률이 있어. 오비탈이나 분자구조 같은 경우들은 또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혜를 못한 줄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등급 따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 근데 또 화학이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화학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막 허수 집단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양한 같은 생각을 해볼게요. 다양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 상위권 경쟁은 치열할 거예요. 근데 또 표준 편차는 클 거야. 표준 편차는 클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다양한 집단이 오기 때문에 확 깔거나 확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1, 2등급이 목적이다 3, 4등급이 목적이다 라고 지금 목표가 다른 친구들 있잖아. 이거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짜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원 단원들을 한번 분석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옳은 전략일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화학 단원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화학은 우리가 크게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학원은 이렇게 해볼까? 우리가 화학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정회랑 화학 OT 인강에서 좀 소개를 하긴 했지만 화학은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이 뭔가 50대 50 반반 정도인 관계야. 여러분들 말로 풀이해보자면은 정성은 뭔가 개념의 영역이죠. 개념. 그리고 정량은 뭔가 인증품
계산에 이용해. 그래서 정성적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나의 주장인데 이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좋아. 개념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많이 푸셔서 내가 목표가 뭐냐면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이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량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친구도 문제를 많이 푸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우라라라 하고 푸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푸는 공부가 중요해. 반복해서 뭔가 내가 문제 풀이를 익히고 유형을 체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본인 말에 이제 풀이 스킬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납득하시죠? 그래서 1단원과 2단원. 1단원은 먼저 우리가 색깔별로 한번 해볼게. 자, 화학의 유용성 파트가 있어. 이 친구는 거의 1번, 2번에 나오는 문제잖아. 난이도는 하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화학 양론이라 하는 파트가 있어요. 뭔가 양적 계산전에 뭔가 몰로 계산하는 그런 파트들. 이 몰이 난이도가 3까지는 아니고 한 중상.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어려운데 이게 수능 가서는 4페이지에 있는 친구 중에 그나마 제일 만만하게 양론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준킬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킬러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양적 계산. 양적 관계라니까 양적 관계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친구 중에 하나죠. 쌍둥합차잖아. 우리가 화학을 나눌 때 우리 화학은 18 플러스 2잖아. 58개의 문제하고 물론 준킬러가 섞여 있습니다. 킬러 2개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양적 관계는 중요하죠. 잠깐만. 어떤 색깔은 다른 얘기. 볼 화학 양론 하고 그다음에가 양적 상등에 해당하는 친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해. 이게 자체로나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연계돼서 거의 한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친구야. 오른쪽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쉽습니다. 계산만 적당히 할 줄 알면 되는데 개념에서 어려움을 겪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계산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많이 풀어서 시간과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한 녀석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2단원은요? 2단원은 더 간단해요. 2단원 원자의 세계잖아. 먼저 우리가 원자 구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원자 모양을 배우면서 그냥 러더퍼드, 톰슨과 같은 실험들의 그런 정의를 통해서 이거 원자 구조를 이해해보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동위원소나 평균 원자량 같은 것들도 우리가 약간의 어떤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동위원소가 최근에 약간 좀 어렵죠. 그래서 원자모형의 난이도는 하 주시고요. 동위원소의 난이도는 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보호 모양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보호 모양도 공부하면은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주겠습니다. 중도가 좀 아까운데 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비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중에서 중3 사이 그 정도로 줘볼게요. 오비탈 근데 연습하면 쉬운데 이제 뭐 임의원소 XYZ 이런 거 약간 어려워하죠. 그 다음에 주기율표가 이온화 에너지랑 그 원자 반지를 섞어서 임의의 원소로 줘버리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에서 중상 정도로 주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화학원 한 학기 동안 한다 치면은 이게 지금 중간고사 파트잖아. 중간고사 여기가 지금 중간고사 파트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중간고사 때 핵심은 뭐야? 내가 이 양적 관계가 1등급을 변별하는 데서 그래야겠죠. 1등급을 변별하는 데서. 근데 이제 3, 4등급 친구들은 그럼 뭐에 초점을 맞추시냐면은 이런 오비탈이라든지 직일표 이런 녀석들의 풀이 그리고 쉬운 녀석까지 쉬운 뭘까지는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녀석들을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이 녀석들을 빨리 푸는 것보다 자 3, 4등급 가이드 내려볼게요. 자 3, 4등급 친구들은 3, 4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먼저 B킬러와 킬러를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너희가 어차피 그 구간에서 대부분의 몰의 혼선을 겪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에서 배점 비슷하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똑같은 점수지만 풀긴 얘들 훨씬 쉬울 거야. 그래서 중킬러는 내가 지금 이런 표시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더 정확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개념 문제들만 정확하게 풀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야. 대부분 내신에서.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내신은 학습량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뭔가 수능 수준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깔끔하게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 단계여서 그 개념들만 정확히 익히고 얘네들 이 정성 문제들만 연습을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1, 2등급을 목표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B킬러, 중킬러를 정확히도 중요한데 정확 플러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빠르게 풀어야 바로 킬러를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시다는 거지. 내신에서의 킬러는 화학 양론을 조금 어렵게 내는 1학기에서는 뭔가 화학 양론이라든지 어렵게 내는 거, 쉽게 내는 화학 양론 말고 그 다음에 양적 관계 같은 거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빠르게 해서 이 녀석을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역시나 말했듯이 배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 틀리는 게 이 녀석들을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 아마도 이 킬러들은 정말 어렵게 내면 아무도 못 풀 수도 있어. 물론 누군가는 풀 수도 있는데 못 풀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의 일반고 내신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가 킬러는 도전을 해서 대박이 터지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이거를 정확히 풀면은 어느 정도 1, 2등급을 도전한 친구들 아마도 이런 다른 중킬러 파트 정도들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일 거야.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열심히 하셔서 킬러를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킬러가 대박이 나면은 1위 뜰 거고 킬러를 좀 못 맞추면 2등급이 뜰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1, 2등급 변별이 킬러인데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서술형이 중요한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높은 등급 친구들이 잘 쓸 수밖에 없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당연히 그거 설명이 돼야 되거든. 근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낼 수 있냐면은 이제 제일 선호하는 유형이 먼저 이제 실험 설계에서 뭐 어떤 게 필요한지 혹은 문제에서 준 게 있고 안 준 게 있어.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물리량을 알고 어떤 물리량을 몰라서 그 물리량을 어떻게 알아낼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가 실험 설계. 아무래도 물농도 실험 설계가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원자 모형이나 동위원소 이 영역들에서 문제를 상당히 잘 낼 수 있습니다. 실험 같은 거 있잖아. 톰슨 실험하고 러더포드 실험 이런 거. 그리고 보호 모형, 왜 수소 불연속적 그런 것에 대한 정의 물어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도 꼭 집어서 나올 수는 없어. 또는 양적 관계에서 개수비 맞추는 거. 탄화수도 개수비 이러고 내가 인강에서 내가 실제로 강의 때 몇 개 찝어주게 했는데 그거 외에는 할 수 없어서 서술형은 전적으로 이거는 선생님들 수업에서 내신 선생님 수업에서 캐치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캐치를 하려면은 먼저 알고 있어야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느 정도 화학원은 미리 뭔가 선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
선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 네,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이어서 기말고사도 분석해 볼게요. 자, 기말 같은 경우는 기말은 그리고 특히 또 학교 행사 수행평가가 겹쳐서 끝까지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기말고사는 뭔가 타이트하고 뭔가 좀 더 좁은 범위에서 나올 수 있겠죠. 자, 3단원 같은 경우는 3단원이 제일 쉬워. 결합. 화학 결합이 있는데 결합은 정말 정의만 정확히 이해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결합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자 구조가 있으시죠? 분자 구조는 오비탈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쉬운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런 뭔가 힌트들이 더 있고 뭐 바닥 상태 이런 그런 거가 조금 여기서 걸 수 있는 페이크보다 조금 덜하고 오비탈은 뭔가 좀 더 외워야 될 게 많다면은 분자구조는 한 번씩 분자들을 다 그려보기만 하면은 좀 더 쉽기 때문에 분자 구조는 중정도만 줘도 충분한 것 같아요. 3단원 이 두 개가 다고요. 이제 4단원이 개념 자체는 뭔가 제일 많은 것 같지만 또 간단하게 해서 할만해요. 먼저 동적 평형이 있는데 동적 평형은 원래 어려워요. 학부에서 정말 메인으로 하면 화학 평형에서 내려온 건데 이 동적 평형은 내려왔기 때문에 쉬워. 화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산과 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산과 연기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때도 한번 하셨고 조금만 더 강화된 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산과 연기 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작용 이온화가 있어요. 이 파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여러 개념도 활용하고 분석평형 잘 이해한다는 가정하에서 중정도 매기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못 내고 기껏해야 준킬로 정도까지 가는 녀석들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중화반응이죠. 중화반응 정말 내 생각에는 기말고사의 변별은 중화반응이 다 한다고 봐요. 중화반응. 그래서 중화반응은 난이도를 당연히 3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8 플러스 2 하나는 양적 관계 하나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근데 중화반응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히 공부하는 게 양적 관계와 중화반응의 차이가 뭐냐면은 중화반응은 뭔가 좀 더 개념적인 거를 외워야 될 게 더 많아. 그래서 반대로 정말 잘하고 있다면 조금 더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양적 관계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상황이고 뭔가 조금 더 똑같이 끄집어냈을 때 양적 관계가 계산이 조금 더 많아. 그 차이가 있는데 취향에 좀 갈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로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산화 환원 반응은 이제 뭐 산화수법 그 개수 맞추는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양적 관계를 살짝 엮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내신 쌤 영향에 달려서 그 조심하시고 그래서 중정도 중에서 중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열 반응과 열의 출입이라 할게요. 그냥 열의 출입이 있는데 열의 출입 같은 경우는 뭔가 열량의 실험을 좀 어려워할 수 있으나 쉬워요. 그리고 열의 출입은 기말에서 빠질 확률이 꽤 있어. 진도를 못 나가서. 그래서 이 친구는 하되겠습니다. 기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뭘 잘 하셔야 되냐면은 기말 같은 경우는 4등급 친구들은 3단원 4등급 친구들은 3단원 공부를 정확히 하시고요. 그리고 4단원에 춘킬러까지 학습을 정확히 하도록 하십니다. 중화 반응을 어줍잖게 공부하는 그냥 그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4단원 춘킬러까지 자동이온화 준전데 얘를 중화 주는 건 좀 그런가? 그냥 중 줄게요. 중까지들은 다 도전을 해보시는 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맞추고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다 하면은 잘하면은 2등급이 될 가능성도 있어. 왜냐면은 높은 친구들이 중화만 도전하다가 오히려 이제 당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도 공부를 잘 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1, 2등급 친구들은 1, 2등급 친구들은 당연히 1, 2등급 친구들은 준킬러까지
주킬러까지 빠르고 정확 플러스 근데 아무래도 중간 때는 양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계산 자체는 조금 더 적거든요. 그래서 빠르게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푸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뭐 개수비 같은 거 틀리면 안 되고 상하관계 이런 거 검토 같은 거 잘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중화 공부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들 딴 거 다 무시하고 중화에 몰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화가 그 컨텐츠가 적어요. 왜냐면은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11월에서만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화가 문제가 많잖아. 그리고 쉬운 문제보다 항상 어려운 문제도 포진돼 있어. 양적 관계 같은 경우는 적당히 쉬운 문제도 있는데 중화반은 그런 문제들이 좀 적어. 기출에서는. 그래서 중화 공부하기 어려울 텐데 까다로울 텐데 그래서 그걸 더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서술형 같은 경우는 실험 설계나 이런 거 묻겠는데 주로 낼 만한 게 결합 같은 거 많이 물어보고요. 결합값들 물어볼 수도 있고 동적평형 이런 것도 잘 물어보고요. 은근히 열을 출입해서 실험 설계가 되고 또 중화 반응에서 실험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학은 사실 개념 자체가 양이 많잖아. 내가 그냥 칠판에 다 쓸 수 있는 정도잖아. 이런 게 있군 정도 되는 거니까 또 양이 적어서 또 공부량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많은 시간 써도 필요 없는데 문제 푸는데 또 집중하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당부 한번 이렇게 할게요. 자, 먼저 실패를 두려워봐. 이러더라고. 내가 지금 개념이 잘 안 돼 있다. 개념을 더 할까? 문제를 좀 풀어볼까? 근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 이러는데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내가 어떻게 뭘 같은 거는 뭔가 공부하고 공부해서 문제 풀이로 가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되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계를 잘 모르고 어려서 하는 것도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강의 그러니까 문제풀이 해설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고 문제를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개념이 없었구나. 혹은 풀이법이 이런 식이구나 라고 그런 걸 확인을 한다는 거지. 좀 잘렸네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개념만 하셔도 안 되고 너무 또 문풀만 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문풀로 가는데 문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에서 개념 100%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문풀로 가셔서 개념을 문풀하면서 같이 익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딪혀 볼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실수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수 진짜 줄여야 돼. 그래서 2, 3단원 같은 경우는 고3 2, 3단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녀석도 어렵게 내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그냥 고3 기출 수준까지 잘 연마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권장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살짝 언급이 됐는데 기출을 좀 가릴까? 기출학습.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완땡 있잖아요. 완땡 맛있는 거. 그 완땡만 하시면 안 돼요. 완땡만 하시면은 내신에 맞춰져 있고 개념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말 실전과 약간 먼 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완땡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완땡을 너무 하지 말고 완땡은 적당히 개념 공부할 때만 하시고 고이치부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한 3개년치 학평
3, 6, 9, 11 3, 6, 9, 11 보는 거 있죠? 이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고2, 3월 합평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중간 때는 6월까지 보시면 돼요. 범위가 그 정도 나와요. 그리고 기말 때는 사실 중간 때 6월과 9월 사이까지 보면 됐고 그래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선별하면 되니까 안 배운 거는 빼먹어도 되잖아. 그래서 3개년 합평인데 6월, 9월, 11월을 학습을 해주시고 적어. 왜냐면은 20문제 30분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뭐 국어 3개년, 영어 3개년 이런 거하고는 공부량 자체가 틀려요. 중간 때 6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기말 때 9월부터 기말 11월까지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기로 하자고요. 자 이렇게 나름의 꿀팁들을 잘 전수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과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고2부터는 과탐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야.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유독 과학이 확 어려워져. 수학은 고1 때 이미 약간 난이도가 어느 정도 레벨업돼서 나름 체감을 하는데 애들이 과탐 체감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1학기 때 통합과학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국영수만큼 나름 상당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좋은 등급 받아서 여러분들 특히 화학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지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외에 다른 뭐 공부법이라든지 그런 거 당연히 질문 언제든지 환영받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인강 있죠, 인강. 저를 보라는 거 아닌데 이제 뭐 여러 강사가 있잖아. 그러면은 한 분 거를 끈기 있게 보세요. 끈기 있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면 이도 저도 아니야. 문제풀이랑 이 사람 그리고 공부할 때 이분들의 풀이 스킬을 체화한다고 생각해야 돼. 체화. 다른 말로 하자면 카피를 하시라는 거야. 이 선생님들이 푸는 것처럼 너희들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전적으로 이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가셔야 돼. 이 선생님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너보다 잘할 거야. 이 사람들은 진짜 잘하니까 너를 가르치려고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시고 믿고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들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